귀문방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방위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락거리는 방위라는 뜻입니다. 북동쪽은 표귀문방으로서 귀신이 들어가는 방위이고, 남서쪽은 이귀문방으로서 귀신이 나오는 방위입니다. 음양으로 볼 때 북동쪽은 음인 북쪽과 양인 동쪽의 경계이고, 남서쪽은 양인 남쪽과 음인 서쪽의 경계입니다. 귀문방은 북동과 남서로 23.4도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전축에 의해서 사계절이 나타나므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표귀문과 이귀문이 정해집니다. 표귀문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이귀문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귀문은 음과 양의 경계에 있습니다. 명리학의 용어를 빌리면 소위 공망에 해당합니다. 계절로 보면 표귀문과 이귀문은 환절기에 해당하여 감기 등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북동쪽은 다른 방위에 비해서 습하고 공기가 희박하며, 남서쪽은 오후 햇살이 오래 들어서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옛날 민간에서는 귀문방에 가족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화장실이나 부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 관리될 경우 부패하기 쉽고 악취를 풍기는 물질들이 쌓여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서양 주택이나 아파트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판상형 아파트는 동전체가 한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서양을 피하기 위해 건물의 전면을 약간 틀어서 남향으로 지으면 그만이었지만, 근래 건축된 주상복합이나 타워형 아파트는 한 건물 내 같은 층에서도 세대별로 향이 다릅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는 추첨에 의해서 세대가 정해지므로 어쩔 수 없이 남서양 집을 배정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남서양 집에 당첨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남서양 집이 나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풍수고전 어디에도 남서양이 흉하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귀문방을 따지는 건 일본 풍수의 영향입니다. 일본에서 천문과 역법 그리고 풍수의 기준이 되는 음양도는 천재지변과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귀신의 조화로 보고, 남서쪽과 북동쪽을 귀신이 드나드는 방위라고 하여 귀문방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막부시대 일본에서는 일종의 비보풍수로서 남서쪽과 북동쪽 방향에 절을 지어 귀신의 출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풍수는 크게 형기풍수와 이기풍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기풍수는 땅의 생김새, 즉 땅을 둘러싼 산세와 물길의 형태 등을 보고 좋고 나쁨을 따지는 반면에, 이기풍수는 땅의 생김새보다는 방위를 보고 기륭을 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기풍수는 너무 결정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기풍수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방위의 좋고 나쁨을 따지려면 이기풍수의 지식을 빌려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택, 즉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과 건물의 기륭을 판단할 때 널리 사용되는 이기풍수는 현공풍수와 팔택론으로서 둘 다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 이론들입니다. 현공풍수는 땅의 기륭이 20년마다 바뀌며 20년이 한 운을 구성해서 1운에서 9운까지 총 180년을 주기로 운의 기륭이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2021년은 8운에 해당하며 3년 후인 2024년부터 9운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기와 방향에 따라서 바로 기륭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해당 시기에 건물 앞뒤로 산이나 물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륭이 바뀝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서양의 어떤 건물이 현공풍수의 평가에 의해서 좋거나 나쁘다고 결정되었더라도 9운이 시작되는 2024년에는 그 기륭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풍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본명궁이니 생기택이니 혹은 연년택이니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풍수이론이 동서사택론이라고도 불리는 팔택론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홍만선의 산림경제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도 등장하는 동서사택론은 청나라의 풍수학자인 조정동의 저서 양택사묘의 팔택론이라는 체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팔택론에 따르면 방향에 따라서 네 종류의 길택, 즉 좋은 집과 네 종류의 흉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방위의 기륭을 집이나 건물의 정면, 방향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문과 안방과 부엌 등 주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팔택론의 논리입니다. 주역과 음양과 오행을 따져야 하는 팔택론의 접근법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므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양 아파트라도 현관의 방향이 북서쪽이면 연년택, 남서쪽이면 복위택, 북동쪽이면 생기택, 서쪽이면 천을택으로 길택이 됩니다. 참고로 팔택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양집조차도 대문의 방위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길택과 흉가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방위를 보고 주택의 기륭을 따지는 현공풍수와 팔택론 중 어떤 이론을 대입해도 남서양은 나쁘다라는 명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공풍수와 팔택론 중 어떤 이기풍수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방위에 따른 주택의 기륭이 달라집니다. 남서양집은 오전에는 해가 거의 들지 않아서 아침형 인간이나 초중고 자녀가 있는 집에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오후에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조량이 많고 일조 시간이 긴 남서양이 유리합니다. 남서양집은 조명을 켜는 시간이 적어 전기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남향과 남동향에 비해서 여름에는 다소 덥지만 겨울에는 훨씬 따뜻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과거 민간에서 남서쪽이나 북동쪽에 뒷간이나 부엌을 두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오후 늦게까지 볕이 들면 부엌에 놓아둔 음식 재료와 재래식 화장실에 쌓여있던 배설물이 자칫 부패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과 뒷간이 각각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던 전통주택과 달리 한 공간 내에 작은 공간들이 벽으로 구획된 현대주택 안에서 주방과 욕실은 방향과 위치에 따른 일조량과 일조시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현공풍수와 팔택론 등 주역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이론들이 아니라 주역 자체로 남서양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주역 8교로 보면 남서양은 곤교에 해당합니다. 곤교는 가정주부, 어머니, 중년 여성, 나이든 여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순수히 주역 자체만으로 해석한다면 이들 여성들에게 남서양은 가장 좋은 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교는 음양으로는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하며 가족, 양육, 화목, 안정, 평온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주역으로 해석한다면 주택의 방위로서 남서양은 결코 나쁜 방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